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명으로 12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도 3단계 격상 기준보다 적어 부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보다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베트남어로 된 시정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각종 다문화 정책과 지원기관 등 실생활 정보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교류의 역사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제29회 자갈치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2일까지 10일 연속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입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현행 4단계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추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신중하게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12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 사례로는 서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이용자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 진구 부동산 관련 사업체에서는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0명까지 늘었고 확진자 3명이 금정구의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해운대구 어린이집에서도 가족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단계인 4단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64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인 68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과 더불어 시설별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결정되면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한 방역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추모공원과 영락공원을 임시 폐쇄합니다. 또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귀성길 시민들의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59%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33%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이어서 부산형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법제화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음 달부터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대상자 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부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지만 부산형 사업은 중위소득 75에서 100% 이하, 일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대상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이 정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밖에는 현재는 없었고 이제 좀 그 경계선상에 있는 대상자들도 더욱 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부산형도 이제 3일 이내에 좀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마련돼 있는데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조사와 상담 등을 거쳐 지원 사업과 연계하게 됩니다. 기초수급 또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등의 대상이 아닐 경우 부산형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나 실직,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돼야 합니다. 긴급 생계비는 사흘 이내에 1인당 47만 4,600원이 선지원되며 다음 달 1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이 관광도시인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혹시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본이나 중국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 최근 부산시가 전국의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어로 된 시정신문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 발간의 의미를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에서 9월 1일 발간한 베트남어 신문입니다. 각종 다문화 정책과 지원 기관 같은 실생활 정보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교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유학생부터 이민자까지 자신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에서 이제 발간된 그런 베트남어 신문을 보면 물론 부뚜사기도 하고 막 도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건 이제 느꼈지만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친밀감이 이제 느낀 것 같아서.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부산에 사는 베트남인은 11,339명, 중국인 거주민의 1.5배, 일본인의 9배를 넘길 정도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지만 베트남어로 된 정보가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을 발행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아세안 문화원, 그리고 부산 영어방송에서 하는 베트남어 방송과 같은 관련 정보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는 이런 소식지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2번 개최하며 한국과 아세안 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시.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중구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29회 자갈치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25일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 긴급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일 밤 금정구 금선동의 한 주택에 무게 150kg가량의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와 박히면서 거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은 이일 밤 10시쯤 돌덩이가 주택을 덮쳤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부곡동의 한 빌라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어 배수 지원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동래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복지촌 사업에 따라 각 동의 다양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그중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복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점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동래구의 우리 동네 복지촌 사업에 따라 각 동이 주민투표로 선정한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11개 동에서 3,685명의 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중 명장 1동의 경우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민 409명 중 139명이 투표해 34%의 득표율을 보인 사업은 어르신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 주민이 한 달 동안 하루 5,000보 걷기를 10번 달성하면 그 주민의 이름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위생 팬티와 패드, 속옷 등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16년 동안 마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경험한 일을 응용한 것.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독거 노인분들은 특히 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는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직접 와서 이렇게 사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불편한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해당 사업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는데 명장일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동 전체로 퍼져서 어우러져서 우리 이웃,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다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깝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겠다는 바람이고, 사직 이동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출산 가정에게 축하 꾸러미를 전달하는 내용인데 특정 기관이 아니라 마을의 이웃들이 직접 기부한 물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투표 참여 인원 410명 중 150명이 투표해 36.6%의 득표율로 1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엄마들이 출산을 하면 미역도 보내고 또 뭐 한우 고기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우리 마을도 우리 마을에서 출산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마을의 잔치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우리 주민 모두가 한번 이렇게 축하를 마을 잔치로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사직 이동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출산 꾸러미 바구니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과 축하 엽서 등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웃이 자발적으로 축하해준다는 것이 특징인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작은 마음으로 모아서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부산시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축하를 해줘서 아이 놓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직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이색 아이디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북구가 공모를 통해 후보로 선정된 5개 명칭에 대한 1차 주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벌입니다. 후보 명칭이 2-3개로 압축되면 주민 손으로 최종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북구가 새로운 명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364명이 참여해 164개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공모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된 새로운 구명칭 후보는 가람구와 감동구, 구포구, 금백구, 낙동구 등 모두 5개입니다. 1차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2-3개의 명칭을 선정하게 됩니다. 1차 주민 선호도 조사는 오는 3일까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1차 조사에서 나온 명칭을 놓고 지역 내 12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구명칭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구명칭은 북구의회 의견 청취와 부산시 건의,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회 제출 후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방역 총책임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 시장이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식사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난 일이 아니라며 방역 총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이라고 해서 예외와 특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네, 정말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8월 한 달 동안만 2.6% 올랐는데요. 특히 채소와 과일, 고깃값이 7.8%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일부 산지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애타고 있다고요? 가을 장마에 병충해까지 생겨서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네, 또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이제 비 좀 그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